반갑습니다. 오늘은 경락, 경혈학 제10강 족태양 방광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족태양 방광경은 좌우 67개 경혈을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경혈을 가지고 있는 경락이라 하겠습니다. 눈 안쪽 모서리 정명혈에서 시작되어 이마로 해서 머리, 그 다음 목 뒤에 천주, 그 다음 등을 통해서 두 개의 경락이 흘러 내려가서 다리 후면을 거쳐가지고 골륜 발목 바깥쪽에, 그 다음 제5 발가락 적백 육제를 타고 금문, 경골, 속골, 족통골, 그리고 지음에 이르는 경혈입니다. 우선 방광경자는 주도지관으로 진액을 장원한다. 진액을 저장하고 기화기능을 통해서 소변을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이 있으며, 우리 몸의 진단과 치료에 매우 기묘한 경락이다. 몸의 배부, 등부, 등쪽 부위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기능과 현상들이 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에 아주 중요한 경락이다. 그리고 이 흐르는 것은 척추 양방에 위치한 배유혈은 오장육부의 상태를 압통이나 색깔 또는 윤기냐 함몰됐냐 등으로 진단하며, 그렇게 진단된 위치가 바로 해당 장부를 치료하는 치료점이 되는 그러한 경락이 되겠습니다. 주요 병증으로는 머리가 무겁고 눈이 아프고 빠지는 듯 쑤시며 뒷덜미가 당긴다. 때에 따라서는 고환이 당기고 뻗치며 등뼈와 등줄기, 허리가 쑤시고 아프다. 고관절을 굽히기 어렵고 오금이 뭉쳐서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고 장단지가 갑자기 뒤틀려 굳어서 터질 듯이 아프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일상용어에서 쥐가 난다 그러죠. 기혈 조역이 생기면 발이 시르고 굳거나 저리고 쑤신다. 기혈이 제대로 순행되지 않으면 시리고 저리고 나중에 냉기가 들어서 굳어진다. 장부병증으로는 뒷목, 등, 허리 등이 근육과 관련된 병증을 다스리며 치질, 학질, 미쳐 날뛰거나 소변이 덜지 않거나 막히거나 소변을 지리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며 눈물이 많고 눈이 노랗고 코피가 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주요 병증이 되겠습니다. 눈 안쪽 목내자, 어려운 말, 눈 안쪽 모서리에서 시작된 족태양 방광경은 그 수직선을 타고 올라가서 찬죽, 눈썹 안쪽에 찬죽을 거쳐서 밑층 곡차를 지나 머리 뒷부분으로, 결국 좌우 나란히 올라가겠죠. 그림상에는 한쪽만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낙각, 옥침, 천주, 하늘의 기둥, 천주를
지나서 방광일선은 쭉 동맥 양방 1.5촌을 타고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인체의 오장 육부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러한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많이 쓰는 혈자리가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 천축, 엉덩이 뼈를 통해서 상뇨, 차뇨, 중뇨, 하뇨를 거쳐 승부, 바로 우리 다리 뒤쪽이죠. 지나서 위양, 위중, 오금 가운데입니다. 위중 타고 여기 승산, 이게 이제 비복근이 갈라지는 다리 종아리 근육이 좌우로 단단하게 있습니다. 그 사이 갈라지는 곳에 승산, 쥐가 나면 이 비복근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타고 다리 바깥쪽으로 흘러서 골륜부터 해서 다섯째 발가락 적배육지를 타고서 마지막 다섯째 발가락 바깥쪽 모서리 0.1촌의 지음에서 멈추게 됩니다. 또 한 줄기는 풍문 옆에 부문으로 해서 방광 2선을 타고 결국은 동맥의 양방 3촌입니다. 방광 1선과는 1.5촌 차이죠. 방광 2선이 쭉 타고 내려와서 질변을 통해서 이렇게 위중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위중에서 다시 연결이 돼서 다시 지음으로 흐르는, 그래서 우리 등 쪽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방광경락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맥, 인맥에서 여기까지 배운 경락의 유주가 어떻게 흐르고 있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태양 방광경의 첫 혈은 눈, 안, 끝 모서리, 예. 목내자 어려운 말을 쓰는데 이 곳인데요. 눈 안구 재질환, 눈병의 여러 질환에 대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이곳에 침을 하게 되는데 멍이 쉽게 드는 곳이라 이곳에 자침은 많이 쓰지 않고요. 예, 바로 그 다음 혈인 찬죽혈에 자침을 합니다. 요 눈썹이 옛사람들은 대나무 이파리다 그래서 죽이란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찬죽은 우리 그 안구 제 질환은 물론이고 요통 섬자 요통이라고 해서 우리 허리를 삔다 그러는데 그때에도 이 찬죽과 가운데 찬죽 사이 여기를 인중 인당 그러는데요. 인중에 침을 놓고 좀 이따 배울 오금 우리 무릎 뒤쪽에 오금 중앙에 있는 위중 이곳에 침을 놓음으로 해서 자침을 함으로 해서 염자 요통을 치료하는 것이다. 아주 안구 재질환은 물론 이런 시력 저하나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 그런 눈병의 진통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 이 수직으로 해서 정면과 찬죽 수직선으로 쭉 올라가서 밑중 중앙에서 1.5천 떨어지는 곳에 밑중 쭉 있고요. 그 다음 5차 이쪽 혈은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족태양 방광경은 이 동맥 중앙에서 좌우 1.5촌을 따라 머리 상부를 돌아서 머리의 후두부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처, 승광, 통천, 통천혈은 하늘과 통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하늘의 기운인 천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코고 코의 기능을 관리하는 것이 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질환을 치료하거나 폐질환 중 무취증, 냄새를 맡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나 코가 막혔을 때에도 이 통천을 씁니다. 그래서 낙각을 지나 머리 뒷부분에 옥침, 그 다음 10번째인 천주혈입니다. 천주혈은 구당 선생님의 기본 침자리이기도 하고요. 암은 양방 1.3촌 그래서 여기 암은 가운데 온폭 들어가 있는데 이 붉은색 칠해져 있는 것이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을 넘어가면 온폭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근육 이름이 등세모근 이렇게 되어 있죠. 온폭한 곳이 천주다. 하늘을 받치고 있는 그러한 기둥이다. 그래서 경항통, 그러니까 목이 뻐근할 때 두통, 견갑, 승모근 관련되는 곳에 근육통이나 정신병, 이
목 회전이 잘 안 될 때 이런 곳에도 유효합니다. 천주 아주 좋은 혈자리입니다. 이제 목 부분을 지난 족대항 방광경은 대저는 제1흉추 국돌기 양방 1.5촌에 있습니다. 대출은 골회혈로 제1흉추 양방에 있다. 자, 우리 목뼈가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신경은 목신경은 전부 8개라서 7개 상단 제1경추 상단으로 경추신경이 하나 나오고요. 마지막 7번째 경추 끝이 대추라는 혈자리라 그랬죠. 그쪽으로도 경추신경이 하나 나와서 전부 경추신경은 8개다. 여기서부터 대저부터 몸 아래쪽으로 동맥과 1.5촌 떨어진 곳에 결국은 뭐죠? 척추의 각 극돌기 양방에 위치한 혈자리들이 나란히 쭉 위치하게 됩니다. 제 1번이 대저. 그 다음 제2 흉추 양방 1.5촌에는 풍문이라는 혈자리. 풍문, 바람의 문이다. 폐에 관련된 질환. 우리가 추위를 겨울에 추워지면 이 풍문을 통해서 한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의 문이다.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망토를 걸치거나 여자분들은 숄더를 어깨에 두르게 되는데 바로 풍문의 문을 닫아줌으로 해서 한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그러한 의상이 되겠습니다. 풍문. 그 다음 폐유. 폐의 배유혈이다. 제3흉추 양방에 있다. 폐경의 배유혈이고 무국보양뜸의 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를 보충해 주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 그러면 폐에 관련되는 폐질환, 폐결핵, 폐렴, 폐출혈, 기관지염, 천식, 해수, 피부질환, 소화불량. 폐가 피모를 관리하니까 피부 질환에도 써서 그래서 구단께서는 이거를 무국보양뜸 자리로 정해 주신 겁니다. 어쨌든 일체의 모든 호흡기 질환에 아주 효과가 좋은 혈자리다. 폐유. 다음 거름류. 심포경락의 유혈이다. 심포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상의 장부로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그런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째 제5흉추 양방 1.5촌에는 심유. 이것은 심장의 심경락의 배유혈이다. 그러면 심장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심유가 푹 꺼져 있거나 불룩 올라와 있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이런 증상이 피부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의 진단 자리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곳에 침을 함으로써 치료 자리가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심유. 도규 제6흉추 양방 1점에서 도규. 그러니까 심통을 쓰는 건데 예, 심유만 치료를 해도 되겠죠. 독유. 그다음 격유. 칠흉추 양방 1.5촌에 있다. 팔회형 혈중 혈회혈이다. 그래서 이 격유 몸 안쪽에는 횡격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꾹질을 횡격막 경련 딸꾹질이죠. 그 다음에 위통, 구토, 위염, 식도마비, 식도협착, 맹망염, 기관지염 이런데 격유를 쓰고 있습니다. 팔회혈은 회열로 혈의 순행을 도와주는 그러한 혈자리다. 우리 족대원 비경에 혈해라는 혈의 바다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그 혈해의 기능은 뭐냐면 피를 잘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격유와 혈해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9흉추 국돌기 좌우에 간유가 있는데요. 간유의 모양이 변하거나 간유 쪽이 뿔룩 올라오거나 또 주저앉거나 색깔이 변하면 간기에 문제가 있다. 간은 우리 기의 승강 출입을 담당하고 있는데 또 정서적으로는 분노하는 마음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곳이 다른 모양을 보이는 사람은 울컥울컥하는 화를 자주 내게 되며 간기 울결에 의한 기의 소통이 약화됨으로 해서 폐기운의 폐계통, 폐 관련되는 질환을 앓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비위 질환을 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병인의 관계는 우리가 진단학 시간에 다시 배울 거고요. 9번 간유혈자리가 생기면 간에 질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유. 그 다음 담유. 자주 쓴다는 얘기죠. 간유, 담유. 담을 관리한다. 그래서 요즘에 담석이나 담낭 이상이 있어서 담 제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담은 결단의 지간으로 이 부분이 뿔룩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유 부분이 이상하면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 종류를 먹으면 소화가 불편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10흉추 극돌기 좌우 1.5촌에 있다. 그 다음 비유 제11흉추 극돌기 좌우에 1.5촌에 위치를 한다. 비유 말 그대로 비장 관련이죠. 소화 관련, 소화불량, 만성위염, 만성장염, 위하수, 구토, 당뇨, 습진, 부종. 예. 당뇨병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런 당뇨병을 앓게 되는 사람, 또 당뇨 기능에
비장의 기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곳이 불룩 올라오거나 색깔이 바뀌거나 푹 꺼져 있기도 합니다. 예. 당뇨, 예. 비유. 그 다음 위유, 위유. 12흉추 국돌기 좌우 1조 5촌에 있다. 위유. 위확장증, 위하수증, 위상가다, 위산과소, 위궤양, 위경련, 간염, 장염, 소화불량 등에 유효하다. 3초요. 제1요추 양방 1.5촌에 위치한다. 복부 팽만, 장명, 구토, 묘배 강직 통증. 그 다음 신유, 콩팥이죠. 신유는 신장의 배유혈이다. 그래서 무국보양뜸의 기본 혈자리이기도 합니다. 제2요추 극돌기 하 좌우 1.5촌. 기해유, 대장류, 대장류까지 내려왔습니다. 대장류. 대장경의 배유혈이다. 장염, 장출혈, 장뇌면, 장에 큰 소리가 많이 나는 거죠. 설사, 맹장염, 치질, 변비, 아토피, 타랑, 복통, 요신경통 등의 대장류를 사용합니다. 다음 관원유, 소장류. 소장경의 유혈로 바로 옆에 상뇨가 있죠. 그 다음 소장경, 소장류, 바로 방광류, 중려유, 백환류. 그 다음 백환류에서 다시 이 팔뇨혈, 뇨자는 뼈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뇨. 이 천골에 연 같은 이 꼬리뼈 상단에 있는 천골에 구멍이 8개가 있는데 8개가 상뇨, 차뇨, 중뇨, 하뇨 전부 합해서 팔뇨혈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뇨, 차뇨, 차뇨 옆에 방광류, 차방, 포항. 그래서 차뇨, 방광류, 차방, 포항 혈자리가 나란히 차뇨와 수평선상에 있다. 중뇨, 하뇨. 그 다음 꼬리뼈 양쪽에 청골과 꼬리뼈, 미골이 만나는 점 양옆에 0.5천. 자, 천골 끝에 미골, 꼬리뼈가 있는데요. 그 꼬리뼈 끝 여기가 회양, 양이 만나는 곳이다. 이런 의미죠. 꼬리뼈가 이제 우리 근골격계 질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교과과정 외의 시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승부. 이 위치는 엉덩이 가로주름, 엉덩이 주름 가운데 승부. 아기를 팔로 등에 업을 때 팔이 어머니의 업은 사람의 팔이 닿는 곳, 승부혈이다.
그다음 은문, 이 위중과 승부 중간에 승부하 육촌에 있다. 자, 승부와 위중을 14촌으로 보고 승부하 육촌에 있다. 음분. 부국, 위양상 일촌의 부국. 그다음 위양. 삼초의 하합혈이다. 그 다음 기본 침자리로서 위중 방광경 제40번째 혈 위중 오금주름의 중앙 목한 곳이 위중입니다. 허리나 등이 아플 때 요척강통, 비복근 경련, 그러니까 쥐가 날 때죠. 신장염, 방광염, 소변이 자주 안 날 때 소변 분리, 전간, 정신 이상 있는 것이죠. 전간. 그래서 위중까지 내려온 혈은 다시 이 이선으로도 이제 방광경이 내려오게 되는데, 방광 이선은 동맥으로부터 3촌, 그러니까 1.5촌의 방광 일선, 그 다음 1.5촌의 방광 이선, 이렇게 두 개의 방광선이 인체의 아래쪽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에서 갈라진다. 방광 이선에서 부분. 이흉추 극돌기. 이흉추 비열 12가 뭔가요? 네, 풍문. 백호. 자, 삼흉추 극돌기 양방 3촌의 백호. 여기는 방광일선은 폐유가 되겠죠. 백회. 물론 방광이선은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방광일선의 장부에 질병사항, 그다음 기능 이상의 사항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일선에 나타난 장부가 오랫동안 만성질환을 앓게 되면 이선에도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백호. 고황. 고황은 무국 보양뜸의 혈자리이기도 하고 침자리이기도 합니다. 고황은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로 천식과 기침에 효과가 있고, 바로 사흉추 극돌기하 양방 3촌에 있다. 그래서 극돌기 3번, 4번, 3번의 일선에 있는 것이 폐유, 고황, 이게 무국보양뜸의 혈자리가 되겠죠. 고황. 그 다음 제5흉추 양방 3촌에는 신당, 방광일선이 1.5초에는 심유, 신당, 심, 천주, 신명이죠. 그래서 심유, 신당. 의희, 제6
흉추 양방 삼촌 의희 그다음 격관 칠흉추 양방 격유 격관 혼문 구흉추 구흉추 양방 삼촌의 혼문 그러면 양방 1.5촌에는 뭐죠? 네, 간유 양강 의사 위창 황문 지실 지실은 신유 밖으로 외방으로 1.5촌 제2요추 양방 3촌 신유 지실 여기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주 쓰는 혈입니다. 허리 부분 요통이 있을 때 지실과 신유는 기본 침자리죠. 네. 지실도 병에 이쪽 부분을 누르면 뻐근히 아픈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곳에 같이 치료하면 요통에도 좋다. 요배강통 이렇게 되어 있죠. 유정이나 소변 분리에도 유효하다. 다음 포항 이 청골 국돌기 좌우 3촌에 1.5촌 2.5촌이니까 3촌에 포항 질변 상차 중하 하료죠. 사청골 국돌기 좌우 3촌 질변 합양 자 위중으로 모였다가 이제 위중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죠. 일선은 위양에서 위중으로, 이선은 질변에서 바로 합양으로. 위중하 이촌의 합양, 요배강통, 허리나 등에 강한 통증이 있을 때 합양. 그 다음 승근, 합양과 승산의 중간 지점이 있다. 중간 지점이 있다. 이것도 요배, 강통, 요퇴, 엉덩이 부분, 허리 부분이 급성 통증일 때 승근, 승산, 비복근 아래 시옷자형의 골진 곳, 변비, 눈이 어지러운 거, 요태강통,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주무시다가 쥐가 나면, 운동을 하다 쥐가 나면 이곳에 자침을 하거나 바늘로 살짝 따주게 되면 바로 그 근육 경결 굳어지는 것이 금방 풀어집니다. 승산. 그 다음 비양. 대략 바깥쪽 비복근 아랫부분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부양, 골륜상 삼촌. 자, 골륜은 구단 기본 치매, 기본 혈자리로서 바깥 복숭아뼈와 이 아킬레스건, 발꿈치 힘줄,
아킬레스건의 중간 지점 이렇게 하면 여기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골륜의 기는 이곳에 자침하면 백회까지 연결이 돼서 전신의 기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자리다. 골륜. 그 다음 복삼, 골륜과 발바닥 중간 정골 위쪽에 오목한 곳. 족저근막염, 이 부분 족저근막염은 뭐냐면 이 종골을 싸고 있는 근육에 염증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 발꿈치 뒤쪽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꼭꼭 눌러보면 통증이 있는 곳, 그것이 치료점이 되겠습니다. 복삼, 신맥, 바로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 오목한 곳이 신맥이다. 신맥은 팔맥교회열 중에 하나인데요. 나중에 같이 팔맥교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통, 두중, 현운, 고혈압, 족관절염 이런 것, 뇌수막염, 신경성 두통 이런 데 쓰고 있다. 다음 금문, 족태양 방광경의 극혈. 신맥과 경골의 중간점, 다섯째 중족골 뒤편 오목한 곳, 거기에 금문, 극혈이다. 경골은 족대양 방광경의 원혈이다. 오중족골 뒷부분 오목한 곳. 뼈가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이 쑥 들어가서 이제 가늘어졌다가 다시 마디 끝에 와서 굵어지죠. 오중족골 오목한 곳. 두통, 편두통이면 반대쪽 경골에 자치하면 그 편두통도 없어집니다. 목 근육이 뻣뻣할 때도 이것을 씁니다. 요태통. 그 다음 속골, 경골, 속골, 중족골 앞머리 뒤쪽 오목한 곳. 속골, 족통곡, 다섯 발가락 본절 앞 오목한 곳, 족통곡. 마지막으로 지음, 정금혈로 다섯 번째 발가락의 발톱 바깥 모서리 0.1촌에 위치한다. 이렇게 67개의 경혈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족태양 방광경에 대한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